하지만 여러분이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샌드박스 스토어에서 연구TV 노트를 사실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터가 직접 시상하는 공스타그램 이벤트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내가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 왜 이런 문제들을 틀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말고사 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고TV 노트! 첫 번째,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시간이 과연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앉아있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은 별개입니다. 둘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인강을 보려고 노트북을 폈어요. 그러면 정말 인강만 볼까요? 카톡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 보면서 막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적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시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한 시간만 재서 내가 오늘 한 이만큼 공부했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시험 망하는 이유, 바로 눈으로만 암기를 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보통 교과서나 부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정독을 하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시험장 들어가서 대충 기억나서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더 이렇게 대충 눈으로만 읽는 습관은 오히려 더 자신이 공부를 했던 걸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거나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빈 백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로지 자신의 기억력, 자기가 암기했던 거에만 의존을 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필기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써질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하고 또 계속 해보면은 어느 순간 이 백지를 가득 채우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음은 과목별 시험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수학입니다. 보통 수학은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좀 고민하다가 결국엔 못 풀고 찍고 내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난이도가 애매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그냥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뒤에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걸 못 풀고 그냥 시험지를 제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해결법 첫 번째는 일단 쉬운 문제는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 난이도가 좀 애매하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아니면 좀 아직 풀이 과정이 안 떠오른다 싶으면 별표를 치고 바로 다음 문제로 과감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자신이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확실히 빠르게 풀어놓고 남은 시간에 그 별표 쳐놓은 문제로 돌아가서 푸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법 두 번째는 서술형을 노리세요. 서술형은 굳이 내가 답을 도출하지 않더라도 그 풀이 과정을 조금 쓰더라도 거기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내신이라는 게 사실 몇 점 차이로 자신의 등수나 등급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점수라도 풀이 과정을 어느 정도 써서 그 부분 점수를 받는 게 바로 꿀팁입니다. 다음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보통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은 막 5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수많은 지문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다 못 풀겠죠, 시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은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과서나 부교재 같은 데서 나오는 지문을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달달달달 막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한두 문장을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바로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주제 파악이나 제목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이 문법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문법을 어려워하냐?
보통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 문법이 포함된 그 한두 문장 이렇게만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 문장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지문 전체에서 그 문법을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지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 문법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형광펜 같이 눈에 띄는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서 그거를 눈에 잘 익게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국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 그냥 자기 뇌피셜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진짜 국어는 망합니다. 국어의 답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그 국어 지문 자체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있습니다. 어떤 답을 골랐을 때 답에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문 속에서 이 선지가 왜 맞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연결해서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선지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2번, 5번이 헷갈려. 근데 둘 다 뭔가 내 느낌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 싶을 때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번이 지문 속에서 근거가 안 찾아져. 근데 5번은 확실하게 지문에 그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 5번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를 찾고 답을 도출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답이 애매했을 때 그럴 때는 선생님이 수업해주신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신 시험은 선생님분들이 직접 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해주신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수업 때 알려주신 키워드를 포함시켜서 답을 적으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이제 시험을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시험 결과가 아쉬운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시험을 조금 못 봤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조금 못 봤다는 그 현실을 직지하지 않고 내가 실수해서 이번에 좀 못 봤어. 아니면 내가 공부 좀 했는데 덜 본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찾지를 못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자신이 취약점이 뭔지를 좀 더 냉철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찾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공부 계획을 짜서 꼭 다음 시험에는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런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고했어요.